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생산직과 관련된 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산직 중에서 그 자동차 보통 가장 사람을 많이 뽑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일자리가 많은 분야가 이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공장 일 중에서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분야가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뭐 자동차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뭐 현대, 기아, 그리고 시에보레, 삼성, 르노 삼성 뭐 이렇게 있는데 크게 따지면 그렇게 네 군데 있어요. 현대, 기아, 시에보레, 다섯 군데네. 쌍용, 르쌍시에 이렇게 다섯 군데 있는데 근데 그 원청이 다섯 개고 그 안에 보면 1차 벤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원청 회사가 지금 다섯 개잖아요. 원청 회사가 자동차 원청 완성차 만드는 회사를 원청이라고 부릅니다. 원청 회사가 현대, 기아, 르노 삼성, 그리고 쌍용, 쉐보레.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고 이 다섯 군데를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고 그 하청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을 보통 1차 벤더라고 부릅니다. 1차 협력. 그러니까 만들어서 바로 완성차에 납품하는 부분들. 1차 벤더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00개 될 거예요. 500개. 네, 500개 정도 됩니다. 아니 완성차는 다섯 군데밖에 없는데 1차 벤더는 500개나 되네. 근데 1차 벤더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벤더 있어. 2차 벤더는 뭐냐 하면 2차 벤더 공장을 이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서 1차에 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밴드에서 이제 만들어서 라이프 플랜이 오세요. 만들어서 조립해서 1차 밴더에 납품을 하고 1차 밴드를 그거 받아서 또 가공하고 조립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차에 갖다 주면 완성차에서는 이제 그 1차 밴드에서 받았던 각가지 제품들을 다 조합을 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가 이제 그 규모가 가장 크니까 현대 기아 협력하는 이제 1차 밴드가 가장 많겠죠. 예, 월등하게 많겠죠. 이 500개란 수치가 뭐 완전히 딱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1차 밴드 제목을 꺼냈잖아요. 왜 1차 밴드 얘기를 꺼냈냐 하면 1차 밴드만 들어가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차 밴드만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1차 밴드 공장 생산지만 들어가도 급여가 꽤나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데도 제 1차 밴드였어요.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거기 기준으로 현재 급여를 보면 그때 제가 일했던 공장 거기는 최저시급 거기 2조 2교대였어요. 2조 2교대 게다가 최저시급인데 아마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상여가 600% 그리고 일정 부분 뭐 약하게 이제 성과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됩니다. 5천만 원. 돼요. 1차 벤더가 보통 한 4천 후반에서 많이 받는 데는 한 6천만 원 되는 데 있어요.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원청 징수하면 이제 5천만 원대 연봉으로 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받죠.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차 벤더만 들어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1차 밴드라도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생산직이나 생산직 카페나 아니면 취업 카페 같은 데 보면 2차 밴드에 대한 어떤 얘기들 많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고 싶다. 1차 밴드라도 들어가고 싶다. 1차 밴드 자리 없나? 자리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아요. 그런데 막상 1차 밴드 뽑는 뭐 공고문 같은 게 없습니다. 뭐 취업 카페 같은 데 가도 이 자동차 1차 밴더 관련 채용 공고는 좀처럼 찾기 힘들어요. 네. 다른 생산직 이제 일자리는 있어도 자동차 1차 밴더는 생각보다 공고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1차 밴더 500개나 된다면서 전국 500개나 되는데 그 중에 뽑는 데가 없단 말이야? 아예 안 뽑는 데는 아니고 아예 안 뽑는 건 아니고 뽑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네, 가뭄에 콩나듯이. 아니면 아예 채용국어 자체를 안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에 보시면 왜 1차 밴드 생산직 일자리가 안 보일까? 왜 사이트에 안 올라올까?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SL. 뭐 대구로 치면 대구 기준으로 1차 밴드 얘기해주면 일단 대구는 SL이 가장 크죠. SL이 삼립전공입니다. 삼립전공. SL 계열사, 뭐 SL 경산에 SL이 있고 그리고 성서에 SL이 있고 저기 검단동에 SL 라이팅이란 다 SL 계열사입니다. SL 있고 평화계에서 평화전공 발레오 그리고 카페팔레오라고 저기 저 성주 쪽에 하나 있죠. 그리고 성주나 외관 쪽에 그리고 경창산업. 네, 1차 밴더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경창산업, 경창중공, KCW 여기도 경창 계열사 1차 밴더. 그리고 삼보모터스 그리고 3위 THK. 대구가 2차 밴더가 많아요. 그리고 저기 평화 오일실, 진양 오일실, 평화산업, 그리고 또 평화기공, 그리고 저기 대한소교금속이라고 저기 현풍 쪽에 하나 있습니다. 뭐 그걸 말고도 좀 몇 개 있는데 제가 굵직한 거 몇 개 알려드렸어요. 아마 이름 들으면 아, 이 회사 아는데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괜찮아요. 급여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마 대구에 있는 2차 밴더가 거의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들이.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대구 2차 밴더 많은데 왜 사람 안 뽑지? 지금도 안 뽑잖아요. 옛날에도 안 뽑았어요. 왜 안 뽑는지 아십니까? 왜 안 뽑아주는지 아세요? 2차 밴더 쪽에. 이거 근데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비슷해요. 난 대구만 그러지 않았는데 전국 각지 다 비슷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정확하다고 듣기 마시고 그냥 뭐 그냥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1차 밴더가 사내 추천으로 채용합니다. 사내 추천.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사내 공고. 보통 사람을 뽑으려면 자 사람을 뽑으려면 이제 취업 사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람인이나 뭐 인크루트 아니면 잡코리아 같은 데 올리잖아요. 그거 보고 지원해야 되는데 대부분 2차 밴드가 거기 안 올립니다. 안 올라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올라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도 그럼 뭐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내 추천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말은 사내 추천이고 속된 말로 뭐냐? 백입니다. 백. 백 또는 인맥. 사내 인맥 또는 네, 백으로 입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이 내가 어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1차 밴드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에 뭐 높은 사람이나 노조의 사람 아는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쪽에 뭐 노조 간부 쪽에 한 명 있고 뭐 반장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거기에서 정보 얻고 자리 나면 연락해 줄게. 이사주 챙겨놔라. 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야 이번에 자리 났는데 너 이사주 챙겨놨지? 그거 가지고 우리 공장으로 온다 해가지고 얘기 듣고 사람 뽑고 보통 그런 식입니다. 물론 이게 회사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고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채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워크넷이나 사람은 백날 봐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안 올라와요. 내고 싶어도 안 올라와. 근데 막상 일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드리는 썰은 이거는 뭐 번호를 뭐 넘버링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 딱 찝어서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내추천을 뽑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에 안 올라온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주변에 1차 밴더 쪽에 아는 사람, 뭐 정직원이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높은 사람, 노조 쪽에 빽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연결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있잖아요. 1차 밴더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차도 그 완성차 같은 것도 여러분 완성차 같은 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그 사내 하청들 뭐 전기지 전환시켜줬잖아요. 사내 하청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것도 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으로 연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 쪽이 좀 이상한 게 좀 그런 게 많아요. 연줄로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객관적인 스펙과 어떤 그런 자격을 따져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줄로 아름아름으로 들어가는 게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일단 뭐 자동차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사내 추천 횟수도 줄었고 그나마 채용 사이트에 공고문을 올리던 회사들도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고를 안 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뭐 아름아름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힘들 거예요. 정규직 전환이. 지금 보면 이 차벤더가 간혹가다 한 번씩 올라오는데 채용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계약직만 뽑을 거예요. 대놓고 그냥 계약직. 소위 말하는 게 킹약직이라 하죠. 계약직만 뽑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계약직이라 부르죠. 계약직. 그냥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버리는. 현차 같은 경우는 초탁직이라고 하죠. 초탁직. 초탁직은 정규직 전환 1도 없습니다. 대신에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어떤 복리후생과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필요한 사람들이 하죠. 초탁직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2년이죠. 2년까지 일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일자리가 없으면, 뭐 그 공장 라인에 뼈가 없으면, 라인 없으면 한 달도 못 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 라인에 일이 없으면 뭐 말이 2년이지 한 달 보름 하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잘 안 팔립니다. 자동차 잘 안 팔려요. 현차 소나타 잘 안 나갑니다. 기아는 좀 잘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기아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옛날에 비해서 차 잘 안 나갑니다. 자동차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릴까요? 자동차 비싸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아반떼도 옛날에 중형차 가격입니다. 요즘 나온 아반떼 신형도 2천만 원그래 넘습니다. 기본형이. 거의 풀옵션까지 해보면 3천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가장 핫한 차인 K5 풀체인지도 풀업으로 땡기면 얼마 더 3,700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옛날에 거의 중중형, 준대형급이에요, 준대형.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호주머니는 가볍잖아요. 월급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월급이 준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를 굴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 차를 못 삽니다. 네, 못 사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중고차도 많이 가죠. 새 차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완성차가 차가 잘 안 팔립니다. 네. 차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원청은 당연히 공장이 잘 안 돌아가겠죠. 차가 안 팔리고 이제 공장 안에 이제 완성차 재고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일 시킬 수 없잖아요. 일 시켜서 계속 차 만들면 계속 차 쌓일 거 아닙니까? 나가지도 않는데. 재고 쌓여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뭐 쉬라고 하죠. 주말에 나오지 마. 잔업하지 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 돈 많이 받는 이유는 이번 5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현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5천만 원 중반대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 주말에 특근 한번 뛰고 그리고 잔업 다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특히 자동차 쪽은 잔특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급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완성차 쪽도 놀고 있는 라인 많아요. 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주말에 출근 안 하고 잔업 안 하고 그냥 기본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잔업하고 특근 안 하잖아요. 그 상해 없는 달은요 200도 안 됩니다. 200 안 돼요. 한 170, 180 받습니다. 그러니까 잔업 안 하고 주말에 출근은 한 번도 안 하고 떡가 없는 달에 딱 걸려버리면 170만 원 받아요. 지금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공장은 잘 안 들어간다고. 공장 라인 쉬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옛날처럼 정상화 못 시킨다고. 정상화 못 시킨 지가 꽤나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기본 근무만 하고 있다고. 기본 근무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급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쪽 얘기했잖아. 아까 잔특근이 정말 중요하다고. 잔특근 없으면요. 100만 원 이상 차이나요. 100만 원 이상. 왜냐하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잔업 수당이 굉장히 큽니다. 잔업과 특근 수당이 굉장히 커요. 그거 안 받으면 월급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만약에 떡값이나 성과가 없으면 거의 중소기업 월급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 월급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완성차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차가 차가 안 팔리니까 이 여파가 어디로 가겠어요? 1차 벤더 쪽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1차 벤더 쪽으로. 자동차 완성차가 쌓여있고 안 팔리니까 부품 납품도 안 돼요. 네. 납품도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 전에 1000개씩 납품하던 게 요즘에는 한 300개로 납품 안 할 거예요. 왜냐? 그만큼 그거 이제 받아서 이제 조립해서 다 완성시킨 다음에 차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쌓여 있잖아요. 부품 받아서 뭐 할까요? 공간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1차 밴더도 마찬가지로 공장 풀로 못 돌리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현차에 밥기를 생겼던 지금 세단 쪽이 안 나가요, 여러분. 세단 쪽이 많이 안 나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펠리쉐이드나 제네시스만 나가지 그 외의 차종은 안 나갑니다. 소나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소나타나. 소나타 그랜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그랜저 라인 이라는, 예를 들어서 1차 밴드 쪽에서 소나타 그랜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공장 쉬고 있을 거예요. 뭐 유급으로 뭐 주 5일 근무인데 뭐 주 3일, 4일 근무만 해라. 잔업 다 빠지고 빨간 날 그냥 무조건 쉬고. 그렇게 하면 평달에 월급이 16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일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정규직들도 일감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사람 어떻게 뽑습니까? 여러분 사람 어떻게 뽑을까요? 안 뽑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자동차 일체 밴드는요, 매출은 큰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자동차 일체 밴드 쪽이, 예를 들어서 1차 밴더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은 연매출이 한 6천억 됩니다. 꽤 크죠? 6천억이면. 그런데 6천억 원어치 일을 했는데 막상 순이익은 100억도 안 됩니다.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100억도 안 돼요. 아마 1차 밴드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공장은 무조건 풀가동해야 돈이 남는 구조예요. 풀가동 안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적자 인구 많을 겁니다. 풀가동에 어떻게 이유는 창출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이 단가가 별로 안 높아요, 여러분. 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일을 그만큼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찍었는데 막상 가져가는 거 얼마 안 돼. 왜 그럴까요? 자동차 부품 자체 단가가 엄청 약해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약해. 그래서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박리담에 가야 됩니다. 근데 박리담회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공장에 납품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직원 놀고 있어. 아니, 어떻게 부품 납품해가지고 보내야 이거 매출로 잡아가지고 돈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량도 적고 납품도 안 되고 매출 못 끊잖아요. 직원도 놀고 있어요. 떡값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자인 데가 상당히 많을걸요? 여러분 있잖아요. 생산직은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 순이익이 중요한 거 아시죠? 단기 순이익이. 자동차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 벤더 쪽이 겉으로 봤을 때 덩치는 엄청 커요. 근데 막상 실소득은 얼마 안 돼요. 실제 이득은 얼마 안 돼. 여러분 못 믿겠으면 저 사람이 같은 검색하시고 재무제표 확인해 보세요. 검색하면 회사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2020년 매출,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나옵니다. 자동차 쪽이 매출은 큰데 막상 단기 순이익이 정말 형편없어요. 네. 근데 공장을 무조건 풀로 돌려야, 주말도 돌리고 잔업도 무조건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야 이윤이 남습니다. 그래야 사람 뽑죠. 근데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데는요, 정말 심각한 데는 기존에 있던 정규직도 보내고 있어요. 희망퇴직으로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규직도 나가라고 하는 그런 와중인데 어떻게 사람 뽑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뭐 사내로 채용을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내 채용도 지금 막혀 있고 일반 뭐 몇 개 올리지도 않는 회사들 공고문도 막혀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간혹가다 자동차 쪽에서 사람 뽑아요. 자동차 쪽에 사람 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상하기에 상당수는요 뭐냐 하면 빡센 라인일 겁니다. 지금 이 불경기에 웬만하면 사람들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직 일하시던 분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단순 반복적 일만 하던 사람이 나가면 뭐 할까? 나이 차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더 붙어 있겠지. 근데 그 와중에 티오가 난다고 하는 건 뭐냐, 일이 정말 힘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지옥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지금 공장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듬듬 뽑는 건 뭐냐 하면 힘든 라인입니다. 대부분 힘든 라인이에요.
그래서 마냥 들어가도 오래 못 버틸 가능성이 큰 그런 공정입니다. 제이콘님 어서 반갑습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쪽에서 갑자기 좋은 회사에 사람 뽑는다. 자동차 쪽에서 1차 벤더급, 그 지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지역에 사람 뽑는다. 그러면 대부분 빡센 것입니다. 대부분. 네, 대부분 빡센 것이에요. 그래서 마냥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벤더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옛날엔 좋았거든요. 피어리님 어세요? 옛날에 한 2013년, 14년 때까지는 1차 벤더 그래 잘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한 달에 막 2번 쉬고 3번 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티기만 하면 정규직 달아주고 해가지고 좀 자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도 없을 뿐더러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계약직으로 임시 땜빵만 하다가 나가야 되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1차 벤더를 노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마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1차 밴드 일자리가 정말 없다. 들어가면 정말 좋은 직장이긴 한데, 뭐 정규직 되면 좋은 직장이긴 한데, 지금 뭐 정규직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 안 보인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